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드는데요. 이게 지금 기사가 12월 9일 오늘 오후 2시 24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나왔어요. 이게 아니 여러분 뭘 맞췄거나 시장이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리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손을 댈 수도 있다. 우대금리나 특판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규제를 해지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은행에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월세가 꼭지까지 다다르면 사람들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월세를 임의적으로 국가가 낮추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임대사업자를 만들어서 싸게 월세를 놓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시겠어요? 국가가 하란다고 한다고요? 임대사업자 뒤통수를 여태까지 쇠파이프 갖다 한 10대를 갈겼는데 그걸 한다고요? 저는 추천 안 드려요.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전 추천 안 드려요. 그걸 누가 믿고 합니까, 지금? 아무도 안 하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전세가 지금 왜 죽었죠? 갑자기 올라간 고금리. 우리 은행에 고위직에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 통해서 대출 담당이 아니시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대출 담당하는 분이랑 5분 정도 통화하게 해주셨거든요. 여쭤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히 정리드리자면 크게 딱 두 가지예요. 생각보다 쉽긴 합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동안 시중의 은행이 예금이랑 적금을 미친 듯이 빨아 당겼어요. 막 5%, 6%, 7%, 10% 넘는 거 나왔던 거 아세요? 10% 넘는 거 나와서 인터넷 판매 잘못했다가 지금 파산하게 생겨가지고 해약해달라고 막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다니고 있어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왜 그렇게 경쟁적으로 유치했을까요? 예대 마진 받아 먹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 설명을 예전에 제가 그대로 전달을 드렸는데요. 은행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나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냐? 지금 금리 올라갔죠. 채권 시장 흔들리죠. 내수 경기 망가졌잖아요. 국가 운영이 엉망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은행이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은요. 은행한테 돈을 빌려간 애들이 망하면 같이 망해요. 다 엮여 있다니까요. 은행이 망하면 기업이 망해요. 기업이 망해도 은행이 많아요. 기업이랑 은행이 망하면 개인도 망해요. 다 망하면 세금을 아무도 못 내죠? 그럼 국가도 망해요. 국가가 망하면 IMF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내역을 보니까 돈을 쌓아놓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또 BIS 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예금이랑 적금금리 특판을 만들어가지고 미친 듯이 빨아 당겼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빨아 당겼죠. 이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아니 은행이 예금 적금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시중에 있는 돈을 다 빨아 당겼잖아요. 막 그게 몇백 조라면서요. 막 천조인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자를 주나요? 아니면 지금 이 와중에 은행이 그걸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출을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대출을 내보낼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월세 살아버리면 누가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 살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대출 지금 사채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채업자분들이 지금 생태계가 어떤지 참 제가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신분이 바뀌었어요. 지난 5년 동안 대출 맞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사채업자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뭐라 그래요. 대부업자들. 그분들 팔자 바뀌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저. 그분들 원래 좀 리스크 있거나 아니면 우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잖아요. 아주 담보 가치가 100% 확실한 아파트를 최우선 근저당을 잡아서 고금리에 빌려줬어요. 10%, 12%. 못 갚으면은 경매에 넘기면 여태까지 가격 잘 받았어요. 최근에 해서 망했느냐? 그렇진 않죠. LTV만 잘 잡아놨으면 되잖아요. 일부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지난 5년 동안에 진짜 어마무시한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해외에서 자금을 땡겨와서 여기서 했어요. 해외에서 자금 한 4%에 땡겨와서 한국에서 11%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게 안 됐거든요. 왜냐면 사채업자한테 최우선 근저당을 누가 줘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국가에서 하지 말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사람들 사실 은행은 좋아하고요. 사채업자랑 대부업자 싫어하잖아요. 지난 5년 동안에 사채업자랑 대부업자분들 천국이었어요. 비난할 마음도 없어요.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됐으니까 그분들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맞는 플레이를 한 거고요. 대단한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브릿지 가져와, PF 가져와. 요새는 강남 개모임이 PF 대출해주고 있거든요. 아니면 사업장 뺐겠죠. 이게 여러분 이 신용 시스템이랑
채권, 금융 이거 지금 다 망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조심해서 얘기를 안 한 게 제가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이랑 같이 분노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생태계에서는 은행들도 살아남아야 돼요. 은행들이 많은 밥그릇을 저축은행이랑 대부업자들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번에 돈을 땡겨왔죠. 돈 땡겨왔으면 뭐 해야 돼요? 대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너네 금리 그만 올려라. 예금금리, 적금금리도 그만 올리고 대출금리도 그만 올려라. 이 얘기를 했고 가능하면은 너네 안에서 좀 유두리 있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대출을 해줘라. 규제도 안 풀어주면서. 그래서 자구안으로 강구한 게 이거래요. 국가에서 시킨 게 아니라 왜냐면 국가에서 시켰으면 우리은행이 아니라 다 나왔겠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다 나왔겠죠. 안 나왔잖아요. 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와중에 우리은행이 혼자 전세자금 대출을 풀잖아요. 이거 오른쪽에 여러분이 광고 보기 싫으실까봐 좀 가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전세론 0.8%를 내렸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매력은 없어요. 아직은 월세가 나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강남 주요 중심지는 월세가 진짜 높거든요, 지금. 그럼 거기서부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어질 거다, 많아질 거다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전화 문의해봤을 때 퍼질 확률이 높아요. 왜? 얘네 경쟁 붙었거든요. 여러분 은행이요. 이미 예금, 적금, 고금리 준다고 돈 다 땡겨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못하면은 돈 못 벌어요.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대 마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요런 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옛날에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제일 심했어요. 전세를 다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의미가 커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물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은행이 스타트를 하면 다른 데도 따라갈 좀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다들 월세로 많이 가시잖아요. 월세로 가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거든요. 금리만 맞으면 전세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금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전세금이 2배까지 뛰었잖아요. 그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근데 전세자금 지금 전세금 확 내려갔잖아요. 전세가 내려간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부터 셈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오를지 사람들이 점점 적응도 하고 어느 정도 예측도 하고 지금처럼 세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미국 금리랑 여전히 차이가 크다.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는 다르다니까요. 미국은 고정금리가 80%예요. 한국은 변동금리가 60%예요.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지금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미국 아직 경기 나쁘지 않아요. 고용지표 보세요.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은 안 되잖아요. 전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돼요. 지금 따르게 여러분 기사 보면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졌다, 뭐 몇 년 만에 최저다, 매수 심리가 없다, 죽어도 안 팔린다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의미 있죠. 의미 있는데 정작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사람들이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야죠.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월세가 왜 계속 올라가요? 역사적으로. 전세로 못 들어가니까 월세를 주는 거잖아요. 월세로 사는 건데 그럼 전세가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내리지 말란 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은행들은 대출을 해줘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어쨌건 은행들은 지금 상태가 되게 좋아요. 국가가 도와준 덕분에 예대 마진을 두둑히 챙겼단 말이에요. 고객 수는 줄었지만 예대 마진을 말도 안 되게 봤어요. 고객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기업들이랑.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에 생각보다 그 부분까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지만 생각보다 예치금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치금이 많이 늘어나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짧게 팁을 드리자면 이 전세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전세가 다시 지금 아직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전세가 다시 월세보다 메리트가 생긴다?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어떤 곳이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서울일까요? 수도권일까요? 광역시일까요? 지방도시일까요? 어디가 전세 수요가 제일 많았을까요? 아니, 어디가 전세 공급이 제일 부족할까요?
어디가 지금 월세로 가장 빨리 전환이 되고 월세 수요가 급증했을까요? 월세 수요가 부담스러워서 전세로 갈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앞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 요거는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요거는 꼭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